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복문 관련해서 기초 문제를 몇 개 좀 더 드렸죠. 그죠? 문제를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합을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1부터 100을 구하는 게 사실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구하던 합을 먼저 구하던 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왜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문제를 마구잡이로 코드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건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짝수의 합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실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하면 한 큐에 접근하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i는 1이라 쓰고 while i는 100,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i, 그러니까 작은 단위부터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단위부터. 그러면 작은 단위부터 하나씩 밟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단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부터 100까지 일단 출력이 됐으니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 짝수를 구해도 되고 합을 먼저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짝수를 구하는 건 모르겠고 합을 구하는 거는 지난번에 배워가지고 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sum이라는 변수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sum 플러스는 i. 얘를 이제 줄여 쓰게 되면 sum 플러스는 i인데 얘를 풀어 쓰게 되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쓴다? 처음에는 i가 1인데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0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0 플러스 1, 1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뭐 여기가 실행이 되면 1, 뭐 3, 그 다음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만약에 얘 썸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면 썸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세요.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죠? 1, 3, 6, 10, 15,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합을 정확하게 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이 썸이라는 변수에는 짝수가 걸러지면 되겠죠. 그러면 짝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했어요? 자, 만약에 어렵다 하면 일단 이것도 지우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이걸 뭐라 한다 했어요? 짝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짝수 구하는 공식. 보통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짝수를 구할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짝수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짝수도 잘 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sum 플러스는 요 공식이 어디로 들어오면 된다? 요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어떻게? sum은 sum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럼 프린트 해가지고 sum을 여러분들 출력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짝수만 나오는 거죠. 짝수만. 그죠? 짝수만 더해져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sum이라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sum.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sum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 있다. 요게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코드부터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코드부터 작성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스텝을 하나씩 밟아나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1부터 100까지 먼저 출력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i는 100, 그 다음에 프린트 i,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일단 잘 나왔네요. 잘 나온 거 확인하세요. 꼭 코드를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도 도착하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도 조금씩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면서 조금 작성하고 실행, 조금 작성해보고 실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코드만 작성하게 되면 길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정답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작성하고 실행, 조금 작성하고 실행, 그게 몸에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오류 없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짝수를 먼저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먼저 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짝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러면 이거 바로 뭐예요? 짝수잖아요, 짝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하나 더 적을 수 있다 했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수인데, 그럼 3의 배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2의 배수,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뭐예요? 짝수로 하는 것처럼 3의 배수라는 건 뭐예요? i를 뭘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가 0이면 그게 3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왜냐면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짝수이거나 라고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수라고 하니까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i를 뭘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줘야지만 여기서 참인 결과가 i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짝수인 거 통과돼서 여기 들어오면서 3의 배수인 값을 우리가 뭐예요? 걸러서 여기서 출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선 아닌 수라고 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실행한 게 뭐예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출력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차피 둘 다 만족해야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 쓰는 우리 코드가 있다 했죠. 뭐죠? 바로 엔디언 선자. 엔디언 선자가 뭐예요? 둘 다 만족하면 쓸 수 있는 코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경우 둘 다 참인 경우에 i에 담아가지고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합을 출력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sum을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sum이라는 값을 하고 딱 출력을 해주면 1734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멋들어지게 출력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백준 같은 거 풀 때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백준이나 뭐 코드업 같은 거 문제 풀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썸만 주면 돼요. 썸. 굳이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꾸몄을 때 정답이 아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줘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과 m 사이의 수 중에 k의 배수래요. 보통 이제 n과 m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출력을 해도 되는데 저는 얘를 이제 굳이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씹어넣고 뭐 여기다 이렇게 일단 할 건데 보통 문제를 푼다고 하면 n과 m 사이니까 그냥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n 이렇게 시작합니다. n 또는 while문 해가지고 뭐 n이 m까지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헷갈린다 하면 n과 m과 k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동안 강사랑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복문을 썼을 때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를 먼저 써볼게요. 저는 프린트 i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 사용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n과 m 사이의 수 중에 k의 배수래요. 그러면 n이 뭐예요? 시작값이고 m이 끝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작값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i죠? 그 다음 끝값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 대신에 뭐 주면 된다? n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n, 이건 n이 아니라 10 준 거잖아. 10. 그 다음에 10 대신에 뭐 주면 된다? m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출력했을 때 10부터 30까지의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 n의 값을 변경해달라 하면 여기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해요? k의 배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짝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2의 배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짝수 또는 배수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 k의 배수라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3을 쓰는 게 아니라 k 주면 돼. 그렇죠. k 주면 여러분들이 k의 배수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이나 코드업 같은 경우도 n과 m이 주어졌을 때 뭐 k의 배수를 출력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류의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n과 m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했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드렸던 거 한번 같이 풀어본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